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지역에서도 열차 운행에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코레일 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라선과 경전선에는 무궁화호가 왕복 19회에서 12회로, 새마을호가 왕복 2회에서 1회로, 화물열차는 왕복 16회에서 7회로 운행 횟수가 조정됩니다. 반면 KTX는 평소와 같이 왕복 10회 정상 운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철도노조 파업에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에서는 최대 1000여 명의 노조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순천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혐의가 구체화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에 있는 모 산장 인근 공터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순천시청 6급 공무원 55살 김모 씨가 나뭇가지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에 외상의 흔적은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중순까지 순천시 맑은물 관리센터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김 씨는 부적절한 수의계약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하수도 정비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서 17억 원대의 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경찰에 출석한 김 씨는 몸이 좋지 않아 다음에 조사를 받겠다며 1시간 만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혐의가 구체화되면서 지난 22일에는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 씨는 22일부터 휴가를 내고 사무실에는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수사가 있고 지금 현재 그 결론이 안 맺혔기 때문에 징계는 유보된 상태였거든요. 갑자기 이런 일 있어서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김 씨가 숨지면서 부적절한 수의계약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파악하는 데는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의 뇌물 제공 여부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업체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아 챙긴 광양세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업체 두 곳에서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광양세관 직원 57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보세 화물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광양 지역 창고업체 대표로부터 25차례에 걸쳐 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모 업체에 입주평가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신 자신의 부인을 취직시켜 급여 명목으로 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광양 커뮤니티 센터로 결정됐던 전남 도립예술고의 입지를 놓고 도교육청과 광양시가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200억이 넘게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유치 당시부터 내정됐던 위치를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박광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기정 도교육청 행정국장 일행이 광양시를 찾아 정현복 시장 등 시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건 지난 21일. 도립예술고의 입지 변경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양시 측은 우선 커뮤니티 센터가 학교 용도로 설계된 건물이 아니어서 리모델링에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도 기숙사 건립 등을 포함하면 250억 원 정도에 이르러 30억 원 정도만 더 투자하면 신축이 가능한 상황. 수영장 등 다중이용 시설이 배치돼 있어서 대체 건립에 드는 사업비 또한 만만치 않은 데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도 고려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그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배우고 쉬고 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이 적어지고 또 일단은 공원이 그 면적이 축소가 된다는 거죠. 도교육청 측도 커뮤니티 센터의 규모나 구조가 예술고용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커뮤니티 센터는 향후 대학 유치 등에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예술고를 신축할 수 있는 인근 시유지도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버린 상황인데다 도의회 심의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신축으로 방향이 잡힐 경우 오는 2018년 개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서 도교육청도 광양시도 재검토 과정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 남승용 마라톤 대회 참가 접수 마감일이 다음 달 3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11월 13일 제16회 순천 남승용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단체와 지역민들의 참가 요청이 쇄도해 접수 마감일을 지난 24일에서 다음 달 3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 남승용 선생의 구국혼을 계승하기 위한 이번 마라톤 대회는 황금색 갈대군락이 어우러진 순천만의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담아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코스와 5km 코스로 이뤄집니다. 혼자 살던 어르신들이 숨진 지 한참이 지나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참 안타까웠는데요. 이렇게 노인들이 외롭게 죽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 고독사 지킴이단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올해 80을 훌쩍 넘긴 할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기고 난 뒤 줄곧 외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30-40만 원에 불과한 데다 병원비도 적지 않다 보니 삶은 그야말로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식들은 많아지면 너무 내가 가슴이 아파. 노동일이 먹고 사는데 새끼들 저 새끼들 힘든 게. 이런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생활 지도사는 언제나 반가운 손님입니다. 지원해주는 물품은 음료수나 간단한 생필품에 불과하지만 말벗을 해주는 것 자체가 고마울 따름입니다. 자식들은 더 나서 나는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손잡아주고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고마웠고 하니 나. 작년 말 기준으로 전남 지역 노인은 무려 39만 1천여 명, 이 가운데 30%를 넘는 12만 2천여 명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2,700여 명이 고독사 위험군에, 이 가운데 200명 정도는 고독사 고위험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독거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을 막기 위한 고독사 지킴이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안부를 챙기게 됩니다. 지역 주민, 우리 노인복지센터가 이렇게 한 구조를 이루어서 그 농촌 밀착형 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에게 1:1 돌봄 서비스를 약속하고 나선 고독사 지킴이단은 삶의 유지를 강화시키는 버팀목이 돼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 지역 시장 군수들이 과잉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어제 후반기 첫 회의에서 정부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40만 톤의 쌀을 매입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 확충과 친환경 인증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허용 등 지역 현안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경찰과 교육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점검과 과속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자치단체도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 내년에야 스쿨존 안전시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30km를 지키는 차량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속도를 측정해보니 대부분 차량이 시속 50km가 넘는 속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페인트 칠이 반쯤 벗겨진 노면 표시, 부서진 채 방치되고 있는 도로와 인도를 경계짓는 안전난간, 교육청도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서 현재 수합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목포시는 85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산이 없다며 내년에 안전시설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속의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이 시급하지만 학생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위험에 노출된 채 등하교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 지역 목조문화재 상당수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공개한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국보급 목조문화재 5곳 가운데 여수 진난관을 제외한 송광사 국사전과 화엄사 각화전 등이 4곳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또 보물급 목조문화재 14곳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된 곳도 2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개인이나 사찰이 소유한 문화재의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양 지역의 올해 쌀 생산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지만 50만 통 이상이 남아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 면적은 1,464헥타르로 전년에 비해 15% 가까이 줄어들고 생산량도 790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농협 수매분과 공공비축미로 60%가량이 소화되고 자가 소비로 28%가 소진될 것을 고려해도 55만 톤가량의 쌀이 남을 것으로 예상돼 급격한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반영했습니다. 여수시가 웅천지구에 건립 중인 보훈회관을 민간 위탁하는 방안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11월까지 모두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웅천지구 내 연면적 1,3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보훈회관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회관 관리와 운영을 맡은 민간업체 공개 모집에도 나섭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잔뜩 흐린데요. 충청도와 경북지방에선 새벽부터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츰 서해상에 있는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남부와 영동지방은 모레 아침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경남 해안 30에서 80,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전남, 경남 10에서 50,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 5에서 20mm가량입니다.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의 늦더위는 사라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뚝 떨어지겠는데요. 남부지방은 계속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셨습니다.